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1.57%를 거래량과 함께 상승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도 2.5%가 넘는 큰 상승이었고요. 다만 거래량이 조금 부족했지만 시장에서는 미중 갈등의 어떤 피크아웃인 것 아니냐, 뭐 이런 쪽에 좀 베팅을 하는 모습이 좀 있는데요. 그렇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선물 시장을 보면 벌써 2%가 넘는 어떤 상승을 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좀 저에게는 좀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 증시가 어제 그 IMF의 성장률 하향이 있었는데도 오늘 상승을 했거든요. 관세 이슈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뭐냐면 시장은 이미 어떤 미국의 혹은 글로벌 어떤 성장률 하향을 이미 시장이 다 반영한 것 아닌가. 거기에다가 어떤 관세의 어떤 완화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니까 이미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나 하면서 이렇게 좀 세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보여졌는데, 일단은 어제 IMF의 어떤 그 성장률을 이렇게 하향한 성장률 내용을 좀 보면 2025년도의 글로벌 성장률은 성장률 전망치죠. 전망치가 3.3에서 2.8로 하향 조정시켰고요. 2.8로.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7에서 1.8로 하향 조정시켰는데요. 여전히 사실 어떤 관세 이슈가 계속 남아있다. 뭐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 각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그 미국과 어떤 많은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해서 상호 관세를 유예하거나 철회 혹은 보편 관세 완화 뭐 이런 어떤 가능성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방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조금 내용을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의 이런 부분들의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뭐냐면 IMF에서 전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는 레벨을 2.0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 3.3에서 2.8로 글로벌 증시를 하향 조정은 하긴 했지만 그 레벨이 2.0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침체 임박 신호로 간주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어제 그 전일의 IMF의 성장률 하향을 그래서 오히려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시장은 관세에 관련된 어떤 뉴스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고요. 어제 관세 뉴스는 두 가지 내용이었는데요. 베센트 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양방의 고율 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 가까운 미래에 관세가 완화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고, 또 장 마감 이후에는 트럼프가 파월 의장 해임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에게 강경하지 않을 것이고 관세 합의에 뭐 낙관적이다. 뭐 이런 어떤 코멘트가 있으면서 시장은 다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강하게 이것을 반영한 것 같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시장도 어떤 미국의 시장과 좀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시장에서 좀 보면은 업종으로 좀 보면은 이전에 주도주였던 어떤
조선이나 어떤 장비나 뭐 이런 쪽보다 2차 전지 반도체 이쪽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장에서 주도주가 이제 바뀌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시장이 크게 올라가다가 큰 조정을 맞고 다시 갈 때는 이때 주도주가 아닌 새로운 주도주가 보통 나오더라. 그래서 주도주를 좀 보면서 시장의 변화를 좀 주시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마지막에 했었는데요. 혹시 오늘 그런 내용인가? 혹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새로운 주도주로 만들어지고 시장이 극복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상상도 좀 했는데요. 사실 하루에 한해서 한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2차 전지 반도체 IT 가전 이쪽이 단기 어떤 그 주가 회복의 모멘텀이 좀 이렇게 생긴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너무 많이 빠진다 싶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렇게 모아 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시장이 반등하고 나간다면 요 두 번째 상승에서는 주도주를 매수하고, 시장이 너무 터무니없이 막 빠진다 싶을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에 투자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러한 어떤 구간에 있는데 혹시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좀 보면 한국 시장은 그런 모습은 아닌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면 S&P 500 같은 경우를 좀 보면 혹시 이 하락이 다 끝나고 이렇게 가는 게 시작된 건가? 그래서 어제부터 혹시 상승 전환인가? 라는 어떤 착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이 착각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수가 만들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좀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때 장대 양봉 거래량과 함께 나온 장대 양봉으로 시장은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혹시라도 다만 여기를 깨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요게 바닥을 알리는 어떤 신호탄이 되고, 두 번째에서 이런 것이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때 여기가 확인되면 아 진짜로 바닥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요게 만들어진다면. 그죠? 근데 지금 요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인가? 라는 착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락 3파가 마무리되고 1파동, 2파동, 3파동의 시작인가? 이런 어떤 좀 희망 회로를 돌리는데요. 일단은 믿고 가봐야죠.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아 시장이 이제는 전환됐구나라고 일단은 믿고 가는 것이고, 깨면 깨지는 것이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바닥을 확인한 것 같고 상승 3파로 가는 그 상승 3파 그죠? 상승 1파, 2파, 상승 3파가 시작되는 것인가 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오늘부터는 어떤 조금 무언가를 좀 사기 위해서 좀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그 방송을 하니까 뭔가 되게 어색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한국 시장을 이렇게 좀 보면은 한국 시장은 갭을 좀 메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때 세게 갭으로 빠졌어요. 요때. 근데 아직 요 갭을 채우지 못했는데 요때 갭으로 확 빠졌던 거는 요때 갭으로 채웠는데 마지막 갭 채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를 좀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를 돌파 못하고 깨지면 한국 시장은 이렇게 가는 것으로 상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갭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하나 갭이
있는 것, 과거에 여기 갭은 메꿔졌고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파하는지, 흔들리다가 가는지,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실제로 매매보다는 텔레그램2에 그 관심 종목 체크하는 것으로서 주성 엔지니어링과 심텍을 일단은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좀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일단 우상향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계속 시장이 우하향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주성 엔지니어링은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오늘의 상승이 좋은 어떤 신호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깨지면, 여기를 깨지면 매도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심텍도 보면 거의 같은 모습인데요. 크게 큰 상승을 한번 만들었고, 그 다음에 조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늘 좀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빠른 듯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요 아래를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자리였겠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오늘 텔레그램에 좀 올려놨습니다. 오늘 그 시장이 하루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코스피 모양도 제대로 좀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오늘 코스피는 거래량은 많았지만 사실 절대 금액으로 보면 거래 대금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오늘 뭐 이게 보면 7조 대인가, 그죠? 7조 대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계속 좀 대응을 해 나가지만, 매도를 고민하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으로 좀 보이고, S&P 500이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해서 이 갭을 뚫고 나간다면 시장은 색깔은 좀 완전히 달라졌구나. 2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계속 좀 홀딩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20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않았고,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은 22평선 돌파했거든요, 한참 전에. 그래서 한국 시장이 아직은 빠르다라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예, 오늘 일단 요 정도로 방송하고요. 계속 좀 더 이번 주 좀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